시험대 오른 윤석열의 공정. 윤석열 정부의 조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적 요소는 정호영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경북대학 병원의 요직을 두루 거쳐서 병원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모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학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주창했던 공정과 상식과 정면으로 반하는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찬스, 편입학 특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병역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딸, 아들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공저자들이 딸이 의대 편입할 때 구술평가 만점을 부여했다. 이런 의혹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딸 아들 편입 전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편입 지원서에 썼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고요. 아들이 현역이었다가 5년 뒤 사급으로 재검을 받았는데 그 재검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했다. 그런데 아들이 척추 질환으로 이제 4급 재검을 받았는데 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지 2달 후에 바로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또 아들이 논문을 2편을 공저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저자 중에 유일한 학부생이었는데 당시에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주 40시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과연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판 조국 사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최영진 변호사님 지금 제기된 의혹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 입시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들, 딸이 다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애들한테는 의대가 정말로 원어브 그거예요. 저희 때는 그 전국 1, 2등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뭐 물리학과도 가고 전자공학과도 가고 그랬는데 물론 의대도 갔었지만 요즘은 거의 뭐 모든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는 의전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정시로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편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편입도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가 대학 교수라는 게 또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또 더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이 다 부모와 관련된 대학들이다. 네. 그러니까 경북대에서 뭐 이런저런 자원봉사도 했고 서울대에서 뭐 공익법센터에서 받았고 동양대에서 무슨 표창장 받았고 다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뭐 논문들도 있었고요.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 케이스에는 서류 위조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정호영 후보자한테 서류 위조까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40시간이면 8시간 곱하기 월화수목금이에요. 그런데 19학점을 거기에다 또 듣는다? 그러면 19학점 뭐 그 19시간 뭐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납득하는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의혹,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직접 검찰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이 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또 조국과 대척점에 섰던 진중권 전 교수 가자 조국 시즌2 국힘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아무래도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이 문제가 청문회가 아니죠. 그 청문회 준비하고 후보자일 네. 때 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검찰총장을 했고 수사를 또 지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모습 보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요. 물론 사실관계가 아직 모든 게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교수를 합니다만 19학점을 수업을 들으면서 40시간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네. 불가능해요, 거의. 뭐 초인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모를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또 연구원으로 일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밤보다는 낮에 일할 확률이 높을 텐데 그게 가능했는지도 의아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편입 문제도 사실은 물론 지금 뭐가 나오지 않은 내가 뭐 단정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의대 편입하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두 분 다 그 경북대에 또 편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부생들이 논문의 저자로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쓴 논문이라면 우리 학교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쓴 논문에 제 자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윤리상으로. 예. 그러니까 물론 기여를 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납득 가능한 지금은 것일까요? 이제 아빠의 논문에 등장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건데 서로 품앗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예. 들면 인턴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부모님들끼리 자기가 있는 곳에 인턴하게 해서 거기서 또 자기 논문에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제가 지금 이분이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탈탈 털어서 그렇게 문제를 삼더니 왜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고 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정과 정의 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까지 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관점이 본인한테 또는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단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빠 논문에 이름 올렸다는 그런 좀 허위 보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기사를 보니까 총장님께서 그 경북대 교수는 경북대 자녀를 못 보내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 자녀를 못 보냅니까? 두 자녀 모두 다 경북대 쪽으로 보낸 이유는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네, 오늘 아침 한 언론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 후보자는 사퇴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사실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입학과 관련된 어떤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 사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 바로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들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내용 자체가 뭔가 불법이나 이런 것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느끼기에 이 구조가 너무 똑같다라는 느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드시 불법이 나와야 낙마시키고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국민 정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당선인 측이 저는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인사에서 이렇게 어떤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예. 그 다음에는 사실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문제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호영 지금 후보자가 40년 동안 외과 전문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보건복지부가 지금 우리 중요한 문제가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차관을 전문가를 임명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예. 과연 적절한 인사였는가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금 불법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역대 정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치는 국민적 정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조국 전 사태에 대한 기시감 등을 판단해서 저는 종합적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사태가 오히려 공동정부를 복원하는 데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정 후보자가 사퇴를 한다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안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국제적인 분야를 언급하면서 이 분야에선 깊이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 이후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낙마를 이미 예측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 공동정부라는 구성을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어떤 특장점 과학기술이나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내 역할을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실 인선 단계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됐다라고 해서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뭐 그만둘지 안 둘지는 아직까지 예측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뭐 앞으로 예측한다면 만약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두 단독 회동에서 이 부분은 안철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조언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인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조언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새 정부의 내각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할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 부인을 둘러싼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 최모 씨가 2012년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그림 4점을 팔았다. 그래서 약 한 3,900만 원 정도의 그림 4점을 판매했다. 이것이 어떤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그림을 판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모 씨의 현금성 재산이 2012년에 10억 6천만 원이었는데 10년 뒤 2022년에 22억 9천만 원으로 10년 만에 12억 원이 증가했다. 과연 이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이 증식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일, 26일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한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그림 판매 내역은 구매자 신상 관련돼서 공개가 어렵다. 세금은 투명하게 납부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후보자가 증여한 거고 나머지는 배우자 어머니의 상속분이다. 정확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이 의혹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2012년에 이제 첫 개인전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그 상당 기간 이제 무역협회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무역협회장을 공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 뭐 어떤 뭐 핸드폰이나 무슨 공산품과 달라가지고 정가가 매겨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석연치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그림을 구입한 사람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밝혀주시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에 12억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억 2천만 원씩 그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 정서상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일단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인준 통과가 되지 않는데,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오히려 그 불똥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는 그게 두 개가 연계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한덕수 후보자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이
지금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효성하고 부영에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밝히지 않으셨더라고요. 누가 이제 그림을 샀는지는 아직 모두 다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뭐 정익진 변호사 말처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재산이 이렇게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이해충돌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직에 있으면서 외국계 회사에게 본인의 집을 임대하고 거기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월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충돌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될 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대체로 전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공직을 했었고 총리도 전직 총리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거고, 거기서 한덕수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게 그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때문에 이분을 일부러 낙마하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한덕수 후보자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잘 소명이 될 거냐, 그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또 폭발력을 가지고 청문회 과정에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인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현주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자는 사실 인준이 필요한 거고 국회의 다수석은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결정할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국민 여론이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의 개인의 문제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와 연계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다 고위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그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인께서도 꽤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화가들이 그림을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뭐 일반적인 이 그림 시장에서 뭐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야당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방해한 이렇게 할 경우는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오히려 뭐 대선 불복이나 이런 문제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을 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개수배 18일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